조키르 사이도브 주한 우즈베키스탄 부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박찬진 사무차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향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일의 60일 전인 2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알아봅니다. 선거 방송과 선거 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보궐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됩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현직 언론인을 대상으로 선거보도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보도 전략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조키르 사이도브 주한 우즈베키스탄 부대사가 양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2일 조키르 사이도브 주한 우즈베키스탄 부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방문해 박찬진 사무차장을 접견했습니다. 이번 접견은 오는 3월 실시 예정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국의 최근 선거 관련 주요 이슈와 의견을 공유하고 양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중앙선관위에 면담을 요청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면담에서 조키르 사이도브 부대사와 박찬진 사무차장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선거의 참관 초청과 최근 선거와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해 실시한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9년 실시된 우즈베키스탄 의회 선거의 관리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은 앞으로 양 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 전 60일이 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이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행위들이 제한 금지되는지 알아봅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60일 전인 2월 6일부터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고 각종 행사의 개최나 후원이 제한됩니다. 한편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 개최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제한되지만 일부 선거에 한하여 2월 6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3월 24일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주요 제한 금지 행위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2월 6일부터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 정책 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거나 통리반장의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리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에게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2월 6일부터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데 제한을 받는데요.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 후원하거나 특정일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후원은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 교육 또는 유상교양 강좌를 개최 후원하거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의 후원도 가능합니다. 한편 법률에 의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신문사업자, 전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인터넷 언론사 등 언론기관은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법률에 의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가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소민입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일 전 60일부터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과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제재 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 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예합니다.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한 언론사에 대해 통보받은 제재 조치를 지체 없이 명해야 합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선거보도에서 언론의 역할과 보도 전략에 관한 전문교육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녔습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선거보도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보도 전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선거보도에 관심 있는 현직 언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전문 연수 강좌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협업하여 선거보도에서 언론의 역할, 선거보도 케이스 스터디, 선거보도 팩트체크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는데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안명규 심의팀장은 페이크뉴스, 팩트체크 등을 둘러싼 선거보도 이슈,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이의 신청과 자체 심의, 언론의 불공정보도 유형 및 사례 탐구 등에 대해 자세히 교육했습니다.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류정우 심의팀장은 선거여론조사의 영향력과 최신 주요 쟁점에 의해 선거여론조사 보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한편 오는 2월 23일과 24일에는 지역 언론인들의 취재 역량을 강화하고 선거보도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 지역에서 선거보도 전략 전문 연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나 연합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할 때 공직선거법상 제한이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7일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설 명절을 전후해 정치인 등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기관, 단체, 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를 표시한 간판, 현판, 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 게시할 수 있고
설 명절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 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자신의 직명과 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할 수 있고 정당은 명절 인사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제외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고 명절 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SNS로 명절 인사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SNS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이나 동영상도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 집회에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입 후보 예정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 금지하는 내용을 게시 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를 하거나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입 후보 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선거 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입 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없는 행위는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할 수 없고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기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 등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의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 후보 예정자 등이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인데요. 만약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당의 회계 보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의 키워드는 정당의 회계 보고입니다. 정치 활동을 위하여 정당이나 정치 활동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등을 정치자금이라고 합니다. 이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정치자금법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중앙당 후원회 및 국회의원 후원회,
공직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등의 회계 책임자는 법률이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정당의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당이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책연구소를 포함한 정당의 회계 책임자는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당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회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국 단위로 실시한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로 20일 현재로 당의 선거일로 30일까지 회계보고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선거일로 40일까지 회계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에는 1번,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에는 2번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 건데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기 때문에 이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포함한 중앙당은 선거 후에 한 차례 회계보고를 하였으므로 선거일로 21일인 2020년 5월 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정치자금 수입 지출과 관련된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데 2021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중앙당은 2020년 1월 1일 또는 정당 등록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보고를 오는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이렇게 전국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연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와 같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회계보고를 합니다.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시도당과 정당선거사무소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와 같이 시도당은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로 20일 현재로 당의 선거일로 30일까지 회계보고를 하고 정당 선거사무소는 설치일부터 선거일로 20일 현재, 선거일로 20일 후 폐쇄 시에는 폐쇄일 현재로 회계보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시도당은 선거일로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회계보고를 할 때 회계 책임자는 재산 상황, 정치자금의 수입 내역,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지출의 상세 내역뿐 아니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 대의기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자녀재산의 인계 인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계보고 시 구비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강화한 이유는 공적자금의 성격이 강한 정치자금의 회계 처리를 정당 등 정치자금의 사용 주체가 스스로 그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회계보고 내역의 열람, 사본교부 및 이의 신청 등 일반인에 대한 공개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내외부 통제를 통한 정치자금 회계 처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열람, 사본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을 공고해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 책임자가 보고한 재산사항,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 및 첨부 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이때 누구든지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 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60일 전인 2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고 각종 행사나 후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언론기관은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에 의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가 있는 만큼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